첫 번째 달려보죠. 예, 국회의원 아들 마약 찾다가 점점점입니다. 자, 집권여당 국민의힘 실세 의원의 아들 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주택가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다가 시민한테 덜미를 잡혔다. 네, 맞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3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국민의힘 현역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서 10ml 크기의 통에 들어있는 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좌표, 마약이 있는 장소를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지만 못 찾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30대 남성은 검거 직후에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과거에도 이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관련자를 조사하는 한편 30대 남성이 실제로 마약을 투여했는지 등 추가 혐의의 여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른바 던지기 해놓고 그걸 찾으러 갔다가 덜미가 잡힌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 해당 의원은 2년 전에 직접 마약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던데. 아하, 이거 참 공교롭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붕 뜨더니 쾅쾅. 자, 그저 잠깐 밥 먹으려고 차를 세웠던 것뿐인데 난리가 났다는 사방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도로 갓길에 주차된 불박차 갑자기 퍽! 이거 뭐야 이거. 자, 불박차를 한번 탁 치고 앞차를 그냥 쾅 제대로 봤더니 붕 뜰 정도로. 자, 일단 추돌한 차는 저렇게 펑 받고 멈춰 섭니다. 자, 잠시 후 저 앞에 가해차 문이 열리더니 느긋하게 내려요. 그러더니 자기 차만 살핍니다. 자, 문제는 저 가해자 지 차만 살피더니 그냥 튀었어요. 자, 이게 지난 24일 저녁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지금 차량 운전자, 블랙박스 주인이죠. 차량 운전자는 식사를 하고 잠깐 30분 만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사이드미러가 손괴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저 영상이에요. 사이드미러를 먼저 치고 앞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차량 주인은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도주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결국은 저런 경우는 대다수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운전하는 패턴도 좀 그렇지만 그걸 보고 도망가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뒷차는 사이드미러 정도만 부서졌는데 앞차는 신차라 그래요. 아이고. 2개월 정도 된 새 차라 하는데 상당히 뒤쪽이 많이 파손했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음주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조사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아, 근데 지금 아직 못 잡았다는 거죠? 지금 경찰 수사 중입니다. 아, 지금 번호판은 잘 안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러면 음주 못 잡아내는데 이제는요,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식당의 어떤 음주 상황 이런 것도 파악해서 음주했는지 안 했는지 끝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물건들이 사라집니다. 자, 이유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는 사방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현관문 앞에 몸을 숙이더니 갑자기 후다다다다 뭔가를 들고 튀는데요. 어머, 이거 뭔 소리래 하고 딱 주인이 나와봤지만 예, 이걸 들고 튀죠. 자,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탁 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신문이 없어졌더라. 고로 저 사람이 들고 간 거는 신문이더라. 자, 신문 가져간 사람이 바로 그 문제의 그 이웃이라는 겁니다. 네, 제보자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1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집에 배송되는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틀 전에 CCTV를 설치했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이 같은 층에 사는 한 여성이 신문을 훔쳐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따지러 갔더니 여성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 도리어 가택 침입이다, 신고하겠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의 집 창문 아래쪽 하단에 갈기갈기 찢어진 신문이나 달걀 등이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몇 시간 뒤에는 배설물이 묻은 휴지, 또 생리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아유. 제보자가 이걸 관리사무실에 알렸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CCTV를 여성의 집 방향으로 돌렸는데 여성이 12층 창밖으로 물건을 투척하는 게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오물이 묻은 휴지 같은 걸 저렇게 집 밖 화단에다 버리면 아유 어쩜 좋아. 일단 제보자의 주장이긴 한데요. 여성의 부친이 이제 병원에 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이 여성이 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상이 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뭐 입원 같은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12층이지 않습니까? 예. 일전에는 자전거를 던져가지고 12층 밖으로 그것을 파손시킨 경험도 자전거를요?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제보자 집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도 좀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근데 어떤 긴급 입원을 시키려면 부모가 동의한다든지 본인이 동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황이 또 경찰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단순히 입원은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아유 참.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식당에서 정전이 된다면.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조용한 식당 안으로 한 여성이 입장합니다. 한쪽 테이블에 앉더니 바로 이어서 키오스크로 이것저것 막 주문을 하죠. 예 주문이 하고 나서 나왔어. 자 맥주 한 잔 자 그러더니 또다시 키오스크로 콕콕 뭘 눌러서 주문을 해. 자 잠시 후에 음식이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냠냠 쩝쩝. 아 막 그냥 손으로 집어서 먹고 국수 면치기 자 아유 복스럽게 아주 드시네요. 자 그러더니 막 휴대폰 보면서 입을 싹싹 좀 닦고 자 그대로 멈춤. 바로 그때 정전이 되고 만 겁니다. 정전이 돼서 영상도 안 찍혔어요. 자 여성의 남기고 간 테이블에는 빈 그릇과 남은 음식만 덩그러니. 근데 뭐 이게 뭐 어쩌라고. 자 박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5일에 충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저 여성이 쌀국수와 다른 메뉴 그리고 맥주 2병을 시켜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리고 추가 음식을 또 주문을 했는데 추가 음식이 나오는 사이에 저렇게 정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음식은 잘 못 먹었어요.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내가 다 못 먹었다.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께서 그러면 나중에 추가 주문한 음식값은 빼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 여성이 아니요. 저는 그 전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다 낼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이건 우리가 잘못한 정전이 아니고 건물 자체의 정전이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건물 측의 피해 보상을 얘기하시고 그 후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고 이제 계산은 안 하고 연락처만 남기고 갔어요. 이 사장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다 드신 원래 음식값 3만 원은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맥주 한 병이랑 쌀국수 다 못 먹었으니까 그럼 2만 1,500원만 드릴게요 라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아니요 다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진 증거 있어요? 라고 얘기하셔서 증거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겼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 먹고 남은 이 사진 좀 보세요.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 제보자께서 어제 연락을 남겼습니다. 갚으라고 했더니 그 여성께서 연락이 왔는데 깜박했다고 하면서도 2만 원밖에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보자는 아니 정전 전에 이미 음식을 다 먹었는데 결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제대로 돈 금액을 이체하지 않으면 선처 없이 행동을 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더니 여성 제보자가 말없이 3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3만 원 입금했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가게들도 정전했지만은 결제를 안 한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 이런 분 때문에 피해보는 사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악용한다고 생각해서 제보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먹은 음식값은 정확히 제대로 내야 되는 것인데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먹고 남긴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정전이 됐으니까 내가 저 가격을 다 지불하지 못하겠다. 이거 좀 납득이. 정전이 되면 뭐 그거 안 보입니까?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정전에 어떤 불이 꺼져서 할 수 없는 거하고 식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령 극장에 갔는데 정전이 그거는 돼서 좀 다르게 봐야죠. 영화를 못 봤어. 그렇지. 그거는 환불해줘야지. 커 보이는데 저는 뭐 불이 없어도 술 먹는 거 아무 지장 없고요. 저 음식은 아마 자기 상황이지. 냄새를 쫓아가면 되잖아. 냄새 맡는 것만 해도 그건 행복한 거거든요. 아, 진짜? 냄새 쫓고 더듬 만져서도 먹을 수 있고요.
좀 말이 안 됩니다. 손으로? 핑계입니다. 손으로 어차피 젓가락 손으로 먹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핑계입니다. 핑계. 아무튼 뭐 돈을 지불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마지막 사연을 가볼게요. 친구의 제멋대로 계산법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더치페이를 할 때면 꼭 반올림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30대 남성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10년 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식당이든 카페든 친구가 항상 내가 계산할게라면서 선뜻 카드를 꺼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정산 방식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가 반 나누면 13,500원이니까 14,000원만 보내줘 이러더라고요. 뭐 몇백 원 정도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100원 단위를 반올림해서 몇백 원씩 더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결국 왜 항상 반올림해서 요구하냐고 물었는데 겨우 몇백 원 가지고 그러냐? 그냥 깔끔하게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라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쿨하게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매번 이러니까 기분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똑같이 7,200원짜리인 음료를 마셨는데 8,000원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따졌는데 꼴랑 800원 가지고 정색하냐? 이러면서 더 황당한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냉전 상태인데요. 겨우 몇백 원 때문에 1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무너진다는 게 황당합니다. 하지만 계속 친구로 지내도 될지 고민이에요. 제가 유난인 건가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야, 지훈아, 사건반장 어제 시청률 얼마 나왔어? 2.96 나왔지? 그치? 그럼 반올림해서 3%잖아. 깔끔하잖아. 야, 이거 같은 이치다. 쪼잔하게 100원 단위로 계산하고 싶어 너? 1,000원 단위로 깔끔하게. 야, 정말 그깟 몇백 원으로 나 인간 김은배 이렇게 치사한 놈 만들 거야? 얘가 확실히 변했어 진짜.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그래, 사건반장 시청률 내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그런데 야, 이건 돈 문제고 형평성 문제 아니야 임마. 반올림 할 때마다 왜 나만 맨날 더 내야 되는 건데. 야, 그리고 7,200원 그 음료 두 잔이면 14,400원. 근데 내가 8,000원 내면 넌 6,400원? 이 은배 이거 순 날강도네 이거 X입니다. 팀장님 왜? 왜 이래 진짜. 진짜. 방송에 집중을 해주세요, 팀장님.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팀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7,300원 아니면 7,600원 그러면 4452이라고 그래가지고 7,200원 나오면 7,000원을 받고 7,600원 나오면 8,000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저걸 보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7,200원 나오면 7,000원만 보내세요. 4452에서. 아니면 그것도 인정 안 해주면 반대로 이 제보자분이 자기가 카드로 계산하고 친구한테 7,200원 나오면 친구야 8,000원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몇백 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그 오늘의 고민하시는 분을 좀 치사하고 쪼잔한 사람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왜 작은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데다가 이 친구가 오늘 고민하신 분이 한 번 얘기를 정중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니까 사실 이제는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계속 친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렇다고 손절 한번 하시기 전에 팀장님이 얘기하신 방법이라든가 그냥 저 같으면 7,200원을 낼 것 같으면 딱 일단 7,200원을 보내고 13,500원 딱 보내고 딱 내가 먹은 것만 한번 보내보겠어요. 그럼 그쪽에서 반응이 어떨지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네. 시청률은 반올림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올려야 되나요? 뭐 하여튼 일단 원래 같으면 본인한테 불리하게 해야 되죠. 자신이 좀 더 손해를 본 계산하는 입장에서 반대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실제로는 뭐 요즘 거의 더치페이라고 하죠. 반반을 많이 합니다. 막 그런 어플도 있고 계산하러 갈 때 오늘도 제가 식당에 가봤는데 한 5명이서 계속 계산하는 모습을 진짜? 본 적이 있거든요. 젊은 친구들? 네, 젊은. 뭐 그게 나쁘다고 저는 아닌데 저희 문화랑은 좀 달라서 뭘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나 싶었는데 줄 서서 계산하는 모습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절대로 이게 나쁘다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 친구 잘못되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계속하는데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저는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이런 계산 방법을 처음 봐서 되게 사연을 읽고 당황을 했고요. 보통 100원 단위는 버리고 받는데 오히려 채워서 받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그냥 부딪히지 말고 조용히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신수님, 반 올리네, 보통은 버림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경미호님, 제보자가 먼저 계산해 버리세요 라고 하셨고요. 켈라님, 겨우 몇백 원으로 벌려고 하는 저 친구 그냥 손절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